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물가 상승과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은 가만히 있는 우리의 돈 가치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와 네로라 하는 투자 기관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넘어 새로운 대안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그거 여전히 위험한 자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정부가 왜 비트코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세계적인 부자들이 금을 대신해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최신 데이터와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비트코인이 과연 디지털 금으로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적인 해지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자산 시장의 큰 변화는 늘 보이지 않는 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손은 바로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단순한 디지털 화폐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소식부터 전해드리자면 2025년 3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이미 범죄 수익 몰수 등으로 압수해 보유하고 있던 2025년 기준 약 170억 달러 상당의 20만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고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과거에는 이렇게 확보한 비트코인을 주기적으로 매각했지만 이제는 전략적으로 장기 보유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3월 연방 하원에는 2025년 비트코인 법안까지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 및 관리, 투명한 운영, 심지어 연준의 자원 활용까지 명시하며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즉, 비트코인 비축이 단순한 행정명령을 넘어 법적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가상자산 친화적 정책 전환의 일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 정책 전반을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잇따라 발표하며 각 연방기관들이 암호화폐 관련 규제 완화 및 관리체계 마련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통화감독청 같은 금융규제기관들도 기존의 부정적인 암호화폐 지침을 철회하고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 역시 과거의 규제 집행 중심에서 벗어나 암호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규제 투명성을 높이고 있죠.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렇게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까지 고려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여러 전략적이고 정치 경제적인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금융 리더십 유지와 패권 경쟁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중국 같은 경쟁국이 주도권을 빼앗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함으로써 디지털 자산 시대에도 미국의 금융 리더십을 확보하려 합니다. 달러 패권을 넘어 자본 패권까지 사수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죠. 둘째, 비트코인의 탈중앙화와 희소성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특정 국가나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탈중앙화 자산이며 총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희소성과 중립성은 마치 금과 유사한 디지털 금으로서의 내러티브를 강화하며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매력을 높이는 겁니다. 셋째, 제재 우회 및 국제 결제 시스템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러시아나 이란 같은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것을 보며 미국은 기존의 국제 결제망을 통한 제재 효과가 약화될 수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새로운 금융 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미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글로벌 금융 질서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끌어안으려 하는 동안 월스트리트의 거물들, 즉 미국의 부자들과 거대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자산 포트폴리오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입니다. 2024년 1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대거 이 시장에 뛰어들었죠. 2025년 5월 기준 블랙록의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IBIT는 약 586억 달러라는 압도적인 운용 자산으로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델리티의 와이즈 오리진 비트코인 펀드 FBTC 역시 약 191억 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블랙록 IBIT가 2025년 4월부터 19일 연속 자금 유입이라는 최장 기록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는 곧 전통 금융권의 스마트머니가 비트코인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 기간 동안 8만 3천 달러에서 10만 3천 달러까지 강하게 반등하며 시장에 강력한 매수 압력을 불러왔죠. 하지만 5월 말에는 31일 연속 유입이 끝나고 이틀 연속 총 6.1억 달러 이상이 유출되는 등 시장 변동성에 따른 단기적인 유출입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간 동안 투자자,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 전략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금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비트코인 ETF로 유입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었습니다. 2025년 5월 한 달 동안만 약 90억 달러가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될 정도죠. 이는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헤지펀드,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은 왜 비트코인에 갈아타고 있는 걸까요? 첫째,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위험 조정 수익률 개선입니다. 비트코인은 기존 주식, 채권, 금 등과 상관관계가 낮아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하면 전체 변동성을 낮추고 위험 대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기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의 1에서 4%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주목하고 있죠. 둘째, 높은 장기 수익률과 성장성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0%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통 자산군을 압도하는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기관들은 향후에도 비트코인이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인플레이션 및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기능입니다.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된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해지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때 금과 함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됩니다. 넷째, ETF 같은 제도권 투자 수단의 등장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대형 기관들이 규제 리스크 없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겁니다.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유입은 비트코인 시장 자체의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관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대규모 매수 매도에도 가격이 급격히 출렁이는 현상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과거 개인 투자자 중심의 극단적인 변동성이 점차 줄어들고 시장이 보다 성숙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개념이 바로 실현 변동성입니다. 실현 변동성은 실제로 자산 가격이 과거에 얼마나 변동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2025년 중반 기준 비트코인의 실현 변동성은 전년 대비 75% 가까이 감소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기관의 강한 손효과로 위기 시에도 패닉 셀링이 줄어들고 시장이 보다 성숙하게 반응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와 부자들의 강력한 움직임은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을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과연 디지털 금으로서 금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돈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데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필요할 때마다 찍어낼 수 있는 법정 화폐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희소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의 가치가 희석되지 않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때 자산 보존 수단으로서의 매력을 높입니다. 실제로 4년마다 신규 발행 속도가 줄어드는 반감기가 적용되어 희소성이 더욱 강화되죠. 두 번째는 탈중앙화 특성입니다. 비트코인은 특정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분산된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합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누구도 임의로 비트코인의 공급량을 늘리거나 거래를 검열하거나 자산을 동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가 금 보유를 압류했던 역사적 사례처럼 중앙 집중적인 리스크에서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성으로 모든 거래 기록이 공개되며 국경을 초월한 이동성, 그리고 디지털 저장의 용이성 등은 물리적인 금이 갖지 못한 비트코인만의 현대적인 강점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도 비트코인을 금과 유사한 가치 저장 수단, 즉 디지털 금으로 평가하며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정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복합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고정된 공급량 덕분에 법정화폐처럼 무제한 발행으로 인한 가치 하락에 노출되지 않아 인플레이션에 강할 것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아르헨티나, 터키 같은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이 실질적인 자산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불안이나 은행 시스템 위기 때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주목받으며 가격이 급등한 사례도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인플레이션이 급등했을 때 비트코인은 오히려 금과 달리 가격이 하락하거나 박스권에 머무는 등 기대와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2022년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40년 만에 최고치인 연 9% 이상을 기록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60% 이상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높은 가격 변동성, 짧은 역사, 그리고 제도권 내 신뢰 부족 등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의 역할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2021년에서 2022년 미국 인플레이션이 최고치를 기록할 때 금은 가격이 상승한 반면 비트코인은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미국 CPI의 상관계수도 마이너스 0.3 수준으로 인플레이션과 비트코인 가격이 반드시 동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금은 일관되게 자금이 몰리는 검증된 안전자산으로 기능하는 반면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글로벌 위기 때는 위험자산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금과 같은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비트코인은 분명 디지털 금으로 불릴 만한 희소성과 탈중앙성,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아직 금만큼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비트코인이 진정한 디지털 금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자리 잡으려면 더 오랜 시간에 걸친 신뢰 축적과 제도권 내 수용, 그리고 변동성 완화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와 수많은 부자들이 비트코인에 갈아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잠재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할지 그 흐름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녹아내리는 돈을 지켜줄 마지막 기회로서 미국 정부와 부자들이 왜 금 대신 비트코인에 갈아타고 있는지 그 은밀한 전략을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정부는 2025년 들어 비트코인을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닌 국가 전략 자산으로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을 통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공식화하고 의회에서는 비트코인 법안까지 추진하는 등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 패권을 유지하고 미래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국의 거대한 포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월스트리트의 거물들과 슈퍼리치들 역시 이미 비트코인으로 대규모 자산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586억 달러 이상의 운용 자산을 기록하며 기관 자금을 흡수하고 있고 금 ETF에서 비트코인 ETF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다변화, 인플레이션 해지, 그리고 높은 장기 수익률을 이유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셋째, 비트코인 자체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총 2,100만 개로 고정된 희소성과 중앙 통제 없는 탈중앙화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불리게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아직 금처럼 일관되게 검증되지는 않았고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부자들의 막대한 자금 유입은 비트코인의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변동성을 완화하며 장기적으로 진정한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으로 진화할 잠재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돈의 가치가 빠르게 변하고 자산을 지키는 방식마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부자들의 은밀한 비트코인 전략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투자든 위험은 따릅니다. 비트코인 역시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직 모든 면에서 완벽한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의 부는 변화를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들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돈이 녹아내리는 것을 막고 새로운 부의 기회를 잡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변화의 파도를 읽는 자가 결국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격변하는 금융시장 속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새로운 자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여러분의 현명한 자산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국 정부와 부자들이 비트코인에 집중하는 현상, 그리고 비트코인이 과연 디지털 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질문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을 때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경제적 안목을 넓혀드리고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깊이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